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홍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P2P 가이드라인 시행 1년 차. 확실히 증가세율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월 증가세가 8%에서 10%대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P2P를 사랑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네, 무엇일까요? P2P 상품을 보시면 여러분들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네요. 네. 좋은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6시 30분 예스 P2P 방송 보시면서 좋은 안목, 좋은 상품을 고르는 눈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꼭 생방송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다양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이번 주 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금융 전문가 두 분을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2월도 마지막 주가 됐고요. 네. 다가오는 3월 달에는 P2P 시장에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점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P2P 투자란 무엇인지 이미 펀딩이 완료된 상품들을 좀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최수석 부사장님, 헬로펀딩의 어떤 상품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저희 헬로펀딩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대구 이시아폴리스 유동화 자금입니다. 유동화 자금을 저희가 25억을 모집하면서 10개월 동안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18%의 수익률을 드리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시아폴리스는 대구 복무동에 대구 네. 동구에 있는 복무동 새로운 신도시 같은 그런 그런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 저런 영화관, 멋진 영화관을 짓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게 됐었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이시아폴리스. 자, 이 지역 보니까 이 멀티플렉스 같기도 하고 쇼핑몰 네, 같기도 네. 한데요. 이 상품 투자 포인트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메가박스라는 네. 그런 대형 영화관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네. 또 이 이시아폴리스 자체가 대구에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4차선 순환도로라든가 네. 그리고 또 진입로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쪽과 굉장히 가깝게 돼 있고 말이죠. 그리고 공정률도 지금 저기는 40%돼 있습니다만 벌써 네. 그 사이에 또 올라가가지고 네. 5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네. 그 분양률도 75% 넘어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 신탁에 대해서 공동 2순위 130% 우선 수익권을 설정하면서 네. 투자자분들한테 안전장치를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대구 신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네. 또 부동산적인 입지적인 조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예. 짚어주실까요? 예. 그리고 저런 상품에 대해서는 네. 차주분들에 대해서 차주가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대표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대 보증도 당연히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약소금 공증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회사가 있는데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대 보증도 같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투자 포인트 나온 것처럼 네. 분양률 80%가 넘어가게 되면은 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시행이익이 92억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25억만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상환 재원이 풍부한
그런 상품이 되고 혹시라도 네. 나머지가 분양이 안 되면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통해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금을 회수해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부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좀 다뤘던 상품들이 네. 보면은 PF 상품, 네. 부동산 담보 상품, 그다음에 그렇죠. MPL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네. 유동화 자금 상품이라는 거는 네. 좀 약간 생소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뭐 PF하고는 부동산이긴 부동산인 것 예, 같은데 예. 어떤 차이점이 네. 있고 좀 예.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큰 범주 안에서는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즉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 아니면 상가 이런 큰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걸 저희들이 네, 보통 네. 시행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네.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PF라든가 유동화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PF는 초기에 땅을 사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비를 마련하고 네, 네. 뭐 등등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반면에 네. 유동화는 이런 경우에 시행이익 유동화인데요. 시행이익 유동화는 이미 분양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땅값도 마련돼 있고 네. 공사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분양도 잘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은 사업 이익이 아까 나온 것처럼 92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좀 미리 땡겨서 네, 네. 다른 사업에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때 이거를 저희들이 유동화를 시켜드려 가지고 미리 네. 돈을 땡겨서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네. 좋은 선순환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차이점이 네. 있네요. 그러니까 PF는 지금 짓고 있는 네.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어떤 네. 자금 용도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화 유동화 자금은 자금. 좀 다른 곳, 다른 네. 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될까요? 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네. 분양도 잘 됐고 시간만 지나면은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구 지역 이시아폴리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P2P 상품 살펴봤고요. 또 유동화 자금과 P2P 상품, 이 PF와의 비교를 통해서 좀 꼼꼼하게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레이트의 상품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 만나볼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상품은 홈쇼핑 화장품 매출 담보 및 동산 담보 상품입니다. 네. 네, 뭐 이 상품은 저희 미드레이트에서 좀 가장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했던 상품이고요. 네. 모집 금액은 2억 원, 운용 기간은 5개월. 그다음에 수익률은 세전 연 17%였던 상품입니다. 네. 수익률, 예상 수익률도 꽤 높은 편인 것 같고 네. 눈에 익숙한 홈쇼핑 상품이었습니다. 네, 자, 이 그렇습니다. 상품 과연 어떤 특별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만 개 이상 이미 판매를 했던 상품입니다. 굉장히 네. 베스트셀러 상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한 재원에 크게 이제 마련한 것에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매주 거의 인기가 많다 보니까 1회에서 2회 정도 방송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홈쇼핑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방송 판매를 통해서 제품 그 대출 재원을 상환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살펴봤지만 예전부터 홈쇼핑 P2P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좀 정규적으로 방송 편성이 되어 있느냐도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품 뭐 안전하게 P2P 상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헬로펀딩의 다른 상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수석 네. 부사장님 어떤 상품일까요? 저희 이제 헬로펀딩에서 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울산 우정동의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그런 건축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55억을 모집했고 평균 투자 기간은 8개월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는 연 19%의 수익률을 제공해드리는 상품이고요. 네. 우정동 저기는 혁신도시인데요. 혁신도시라는 그런 의미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간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네. 그 혁신도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공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저런 근린생활시설이 굉장히 아주 분양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중공자금으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해서 투자를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근린 생활 시설 준공자금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 상품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이 우정동 혁신도시 현장은 만 세대 정도가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울산 혁신도시 우정동의 아주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공정률이 61%인데 저때 당시엔 저희들이 자금 모집할 때는 61%인데 지금은 100%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승인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주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담보 신탁으로 1순위 150%를 이제 우선 수익권을 설정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건 같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분양된 상가에 분양 잔금이 100여억만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제 상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게 지금 모집 금액이 네. 55억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큰 액수인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은 1순위에 네. 제도권 은행이나 이제 이런 데서 큰 네. 자금을 일단 대출을 네. 하고 그렇죠. 네. 모자라는 자금으로 P2P 네.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자라는 자금들을 좀 했던 걸로 네. 여태까지 많이 방송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특히 담보신탁 1순위라고 해가지고 왜 은행에서 그러게요. 예, 하지 않고 네. 어떻게 헬로 펀딩을 찾게 됐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봤을 땐 2순위인데요. 네. 저희들이 헬로 펀딩 플랫폼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토지에 대한 근저당 1순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75억 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동산 신탁 회사에 담보 신탁으로 맡긴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받아올 수 있는 우선 수익권을 저희가 1순위로 잡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2순위지만은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1순위가 1순위가 맞습니다. 맞다. 아, 예. 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예.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 대출을 받으시는 기업의 네. 대표자의 연대보증 그리고 일람 출급 약소금 공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CM 용역 건설 사업 관리 이거에 대해서 교보 리올코라는 교보생명의 자회사가 이쪽에 현장 관리 감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할 만한 일은 투자하신 분들은 이 사업이 제대로 제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24시간 365일 확인할 수 있도록 헬로 라이브 TV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학서라든가 네. 사업시행권 포기학서 등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레이트의 또 다른 상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굉장히 좀 저희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나요?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수제 맥주집 네. 상품입니다. 저희가 좀 네네. 많이 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에 있는 매장에 대한 대출 건입니다. 네. 그래서 모집 금액은 3천만 원이었고 운영 기간은 총 5개월, 그다음에 세전 연 14%였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역시나 익숙한 상품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노원점이었는데 네. 펀딩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상품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수제 맥주집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네. 좀 유명 브랜드들만 좀 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유통 과정의 혁신을 이룬 이런 저희가 지금 펀딩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좀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네.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4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 강북 최대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권 분석 시에 굉장히 좀 자금 회수율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은 6개월간 최근 6개월간 저희가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네. 안정형 매출이 계속 이제 나올 걸로 2년치 예측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사업자 소유의 사업장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통해서 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과 함께 그 브롱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리워드도 제공했던 상품이라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브롱스 아주 입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마음이 좀 편한 상품인데요. 이게 지금 노원점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양대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건대점도 있었습니다. 네. 이 많은 이런 가맹점주들이
분들이 보니까 이 P2P 금융 플랫폼을 좀 이용을 하고 네. 있어요.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았을 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이렇게 가맹점들이 P2P 플랫폼을 찾을까요? 일단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초기 창업자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네. 기존의 매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는 좀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상권 분석이나 다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충분히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대출이 네. 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업체, 그러니까 노원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아닌 노원점이라는 지점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를 뭐 맥주를 한 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벽에 이름을 새겨준다든지 하다 보면 네네. 그 투자 고객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매장에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투자자가 그렇겠네요. 소비자로 예. 전환이 네, 되는 그렇게 효과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매장을 오픈하신 분들이 소개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워드 상품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네네. 내가 투자한 지점이 진짜 좀 장사가 잘 되려나 확인도 가능하고 일석이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각 상품을 하나씩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헬로펀딩의 상품 만나볼게요. 네, 저희 헬로펀딩에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네. 상품은 금액이 좀 작은 상품입니다. 저희 헬로펀딩이 아까부터 계속 뭐 50억, 25억 이래서 너무 좀 컸었는데 이번에 아주 네. 저희들 또 적극을 네. 취급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천 서창동에 32평짜리 아파트인데요. 네. 저희들이 3,600만 원 모집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는 12개월 기간이고 수익률은 연 12%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형태의 상품입니다. 이거는. 네네.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또 궁금한 점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 상품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은 현재 시세가 네. 한 3억 9천에서 8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한 2억 9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에 대해서 선순위 감안해서 저희들이 LTV, 론투밸류 레이쇼, 담보대출 비율이 78%가 대출이 나갑니다. 네. 전체가 합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현재 매매가에서 저희 대출가 아이템을 상환을 하더라도 여유가 한 7천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그런 우수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예,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대출을 해드리는 데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저당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네. 근저당에서 이제 질권을 설정한다는 용어를 쓰게 네. 되는데요.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채권 확보책을 가져가는 건데요. 아마 일반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근저당권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네. 또 질권이란 말도 쉽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 원채무자가 대출 저희들 헬로펀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시는 분한테 돈을 빌려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채무자가 되는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죠. 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또 해드린다는 거죠. 그 질권을 설정하고.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억 해줬을 때 1억을 다 해주느냐?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저희들은 안전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을 대출을 받으시면 해줬으면은 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10% 정도는 자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번 저런 내용을 한번 잘 익혀두시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상품이 될 것 같은데요. 미드레이트의 상품 하나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일까요? 네, 이번에는 그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고요. 네. 서울 구로구 개봉 한진 아파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모집 금액은 2천만 원이었고요. 네. 6개월짜리였고 연 12.5%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근저당부 질권 네. 상품이고요. 앞서서 네. 이제 그러네요. 최석호 대표님께서 구조는 그러면 동일한 예, 상품인가요? 구조는 네. 동일하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네, 뭐 유사한 상품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구로구 지역 이 상품만의 또 특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LTV가 64.62%로 좀 굉장히 낮게 그래요? 되어 낮은 있었고요. 편이네요. 저희 대출 금액 2천만 원과 선순위 금액 고려하더라도 남은 담보력이 한 1억 2,800만 원 정도의 여력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보증이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도 이제 판단해서 대출이 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 전에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 바로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미드레이트 대부 명의로 근저당부 직권 선적은 150%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 시에도 바로 이제 NPL 매입 업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한 후 이제 대출이 실행된 상품이었습니다. 네. 네.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미드레이트 이승행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P2P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 P2P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셨을 텐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화나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와우스타 금융몰에 질문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와우스타 P2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문이 열렸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떤 궁금증 올려주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질문 올라왔나요? 네, 자, 네. 오늘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3순위 근저당권을 이야기하다. 전세에는 채권 최고액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얘기 했었죠. 채권 최고액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요 질문은 우리 최수석 부사장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최고에 굉장히 좀 어려운 말 맞아요. 같습니다. 예, 왜 필요한 거? 왜 뭔지? 네. 예,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 네. 대출을 해주면서 이제 근저당권이나 또는 부동산 담보신탁 같은 경우는 담보신탁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채권 최고의 어떤 나중에 여러 가지 대출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더 대출한 금액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대출을 나갔다고 하면은 채권 최고액은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20% 설정이 되고 뭐 저축은행은 130%, 또 일반 또 P2P에서는 150%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원금을 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못 받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체이자 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채권을 실행하면서 즉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걸 대해서 경매라든가 공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압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 대출 원금보다도 120에서 많으면 120%, 50%까지 좀 넓게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보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당 물건을 처분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선적으로 그 채권 최고의 한도 범위 내에서 회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채권 최고액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와우스타를 통해서 간간히 커피값을 버시는군요. P2P 업체들이 금감원에 2월까지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투자한 업체가 아직 금감원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설마 업체가 문을 닫거나 사이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승행 대표님, 네. 걱정하실 만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금감원하고 계속 협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금감원에 너무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내부 처리 절차가 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지금 승인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협회 회원사들은 전부 다 등록 신청 완료했고요. 네네. 네. 이게 뭐 승인이 거부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승인 나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네. 3월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등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연계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네. 사실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가이드라인 변화에 따른 특집 방송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맞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나 금감원에 등록이 된 업체라면 네. 일단 무조건 믿고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금감원 등록 업체로 무조건 네. 믿고 투자하기는 좀 그럼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2P 금융이라는 게 두 가지 법인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랫폼 법인이 있고 하나는 연계 대부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은 그 연계 대부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거지 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금감원도 제재할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금감원 등록으로 이 업체가 안전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뭐 협회 가입 여부라든지 아니면 이 업체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왔는지 네. 그런 레퍼런스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